또 수업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상목별, 상황별, 사항별로 그 준비 단계,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정도만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단계별로 굵직굵직한 단계별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알아봐야 될 체크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 하든지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뭐 업무를 진행하는 버릇을 꼭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떤 경영주 입장에서들이 부탁드리는 건데 상관이 부르면 꼭 빈손으로 갈 게 아니라 메모지와 아니면 다이어리가 되겠죠? 메모지와 뭐였어요? 볼펜, 필기구죠? 볼펜을 꼭 가지고 상관 앞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메모지와 항상 볼펜을 가지고 다니는 버릇을 들여드는 게 좋다. 왜? 그렇게 되면 벌써 상관이 볼 때 어떤 걸 가질 수 있냐라면 이 사람은 정말 일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왜냐면 저도 직원들 보면 이런 걸 하는 직원이 있는데 역시나 그런 직원이 일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직원들도 있다. 이거 갖고 오지도 못해요. 전혀. 그런 직원은 역시 빠뜨린 게 많다. 그러니까 일을 갖다 보게 되면 누락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다니는 직원은 누락을 거의 안 시켜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단계별로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 1단계는 사전 준비는 공급지 환경 분석을 한다. 이 목적지, 이 관광 자원 요소는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프라 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접근성은 뛰어난가? 근데 접근성이 뛰어나지 못해 이거 과당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가 있는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는 가능하겠죠. 진행이 가능한지 정확히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목적지 타국과 비교해서 다른데 이게 목적지 비교예요. 목적지 비교인데 비교해서 수용의 장단점은 뭐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래서 이 장점을 개발을 잘 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우리는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유치 담당자 최소 5년 이상의 식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있는 게 중요한,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몇 명이나 되는지도 같이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원들은 인센티브 감각의 이해도가 높은 건지, 그다음에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정부 차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업무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국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체나 이런 조직에서 대형단체 기업에서 진행하는 인센티브는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대형입니다. 대형. 심할 경우에 진짜 10,000명, 5,000명 이런 식이 되면 정말 이거 대책이 없거든요. 정부 관련 기관이 지원이 없으면은 행사를 따와도 또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이 가능한지 같이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유치 대상입니다. 즉 대상 발굴과 더불어서 진행하는 단계다. 유치 대상의 수요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는 인센티브 감각을 실시하였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업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설문조사를 미리 많이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돼요. 나중에 그 설문조사한 결과 같은 거 중국 기업을 갖다가 중국 100개 기업을 갖다가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 우리나라 관광 지원업에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센티브 감각을 실시하였는지, 앞으로 진행할 건지, 진행하게 되면 또 한국에 올 예정은 있는 기대를 하는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해외 행사 관계입니다. 제가 왜 대상을 발굴할 때는 그 기업체를 갖다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기업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행사에다가 의뢰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그 여행사들, 그래서 인센티브 전문 여행사, 만약에 이제 미국이라거나 중국이나 인센티브 전문 여행사 리스트를 확보를 해야 돼. 이 사람들한테 뭘 해야 돼요? 제안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제안서. 이건 정확히 표현 1차 의향 제안서입니다. 이런 걸 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1차 제안서를 보내는 거예요. 1차 제안서를. 1차 제안서를 보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체가 들어가 있는 주체를 하는 기업체가 들어가 있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서는 영향이 없는지,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제 그 과거 사례를 갖다 통해 수립을 해야 돼요. 과거 인센티브 진행을 했는지 요거는 이제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제안서를 제출한 거니까 이제는 저쪽에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의향서를 달라. 그 의안서 제안서를 보냈더니 그럼 제안서를 그건 통과가 돼서 제안서를 갖다가 달라고 표현한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단계가 이제 온 거예요. 3단계는 의향 2단계에서는 제가 의향서를 제안을 했잖아요. 그쵸? 의향서를 보냈더니 아흔 보내달라. 그런 3단계에서 이제 제안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유치 설명입니다. 이 기업은 실시를 하였었는지, 그렇죠? 선정된 도시는 이유는 뭔지, 국가는 어떤지,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쫙 한번 보여야 돼요. 지원책은 해당 기업문에 지원책은 있는지 마련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한번 통화를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경쟁 국가 목적지죠. 목적지를 정말 이제 제대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의의점은 뭔지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되고 단점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분명 공략할 거 아니니까 다른 데서 그러면 단점을 다운시킬 줄일 방안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들은 그 해당 기업이 선호하는 사항들, 즉 프로그램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정리가 되었는지 이런 걸 다 파헤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자 지우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기업이 선호하는 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한강 유람선 만리장성 대 제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해본 적이 있어요. 러시아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하면 유명한 게 뭐야? 발레단이죠. 발레단. 이런 쇼, 무이드, 무용수 그런 것들 좀 보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바강에서 러시아의 네바강에서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 현지 가이드한 현지 업체한테 그 발레단은 일단 공식적인 그 극장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 이 발레단을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구해볼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좋아. 그러면 그 내방에 따다니는 저 배들이 있는데 배 한 척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느냐? 물론 호화 유람선은 말고 자그마한 거 한 100명 미만 타는 자그마한 배를 한 2시간 정도만 빌릴 수 있겠나? 알아보라 그랬죠. 되겠다 그러더라. 좋아. 그러면은 그 배에다가 이왕 부탁하는 거 러시아의 그 보드카 또 러시아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유명한 음식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녁 먹고 약간은 그 스낵 비슷하게 어떤 이런 적으로 해가지고 보드카하고 맥주하고 준비를 간단하게 4인 1탁 해가지고서는 준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고선 손님한테 말했죠. 우리 러시아 이런 거 정말 보아야 되는데 한번 보러 갑시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비용은 대충 따져보니까 1인당 한 $100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다들 어떻게 했냐. 다 오케이 콜. 여기 와서 그런 것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들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 만족도는 최고였다. 그러니까 비용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비용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이걸 갖다가 무슨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 가장 최고로 끌어올렸던 적. 그 고객들이 선호한 것에 오히려 못할 수 있었지만 그걸 갖다가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집어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벤트, 제대로 성공적인 이벤트를 만들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저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일일이 고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꼭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런 제안서도 작성을 하면서 우리 이제 홍보를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홍보 키트는 제대로 준비됐는지, 그래서 목적지, 우리 인센티브 목적지 홍보를 해서 세일 등, 팸투어, 광고 등 같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보 자료들을 만들었고, 우리가 홍보까지도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이럴 때 목적지 홍보할 때 이게 관공서
관공서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일반 기업에서 사기업으로서 이건 하긴 버겁거든요. 이건 분명히 국가를 홍보를 하는 거군요. 국가의 도시를 갖다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작업을 한다. 요때 이제 가장 많은 관공서하고 같이 저걸 해준다. 협력 단계를 비춘다. 유치 단계죠. 유치 단계에서 마케팅, 마케팅에서 유치 단계를 해서 그 답사를 갖다 유치 단계에서 DB를 갖다가 이용해서 최초 정리다. DB들을 상당히 많이 구해서 그 사람들이 명함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상식인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은 다 항상 정리해서 나중에 잘 정리해서 항상 그 관계 유지를 해갈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명함에 정리해서 항상 어저께 만남이 어땠다 저땠다 해서 안부 전화도 가끔씩은 잊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인센티브 관광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갖다 상당히 많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리들을 해서 명함을 항상 잘 모아둔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에 했던 내용들 그걸 갖다 잘 정리해서 나중에 그걸 갖다 적절하게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체 영업 활동이에요. 그런 것 자체 꼭 물건을 가져서 이것이 영업 활동만이 아니라 물건을 갖다 그 자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정보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을 다 하게 되고 자꾸만 유치하는 마케팅을 좀 더 벌릴 수가 있다. 근데 평소에 관계 유지를 해놔야지 그걸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답사를 시켜줘야 돼요. 항상 현장 답사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데 인원이 100명, 200명, 300명을 되다 보면 진행하는 기업 담당자라든가 현지에 있는 그 현지 여행사업자 에이전시들은 답사를 꼭 옵니다. 뭐 많은 게 아니라 보통 많으면 다에 5, 6명, 적으면 2, 3명이 답사를 와서 일일이 한 번씩 간단하게 3박 4일 진행할 거 2박 3일 정도 혹은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다닙니다. 자, 요 메뉴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제가 한번 그 스포츠 국제대회를 제가 행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사를 갔는데 식사에 대해서 제가 딱 한번 걸렸어요. 거기에 딱 걸렸던 메뉴가 뭐냐면 닭튀김이었어요. 양념튀김이었던 것 같아요. 뜬금없이 그걸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선수들 닭튀김 되게 좋아해. 그런데 닭튀김은 맨 마지막 날 줘.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닭튀김은 피로를 갖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피로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저녁 때 일반 직장인들은 왜 닭튀김 치맥하지 않습니까? 그거 좋아요. 피로를 쫙 가서 맥주 한잔 먹고 집에 와서 팍 자는 거 상당히 좋지만 운동선수는 중간중간에 닭튀김을 먹으면 피로를 몰고 오기 때문에 금방 피로를 쉽게 느낀다 그러다 운동을 하는 도중에. 그래서 닭튀김을 제가 바로 그냥 그 많은 다 폐기 처분한 적도 있었는데 여튼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도 적절하게 그걸 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의전 행사와 환영 행사는 잘 돼 있는지 동선 이 답사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하나가 딱 이제 동선입니다. 동선 파악을 잘 해줘야 돼요. 그 손님들 그 답사 온 사람들을 모시고 A에서 B로 이동할 때 그 동선 빠르게 가급적이면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행사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려드려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항상 그러면서 면담을 하는데 요때 이제 중요한 면담 중에 하나가 현장 답사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정부 관련 관계 인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면담을 꼭 한 번씩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럼 신뢰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도 다시 한번 뭘 하는 거예요? 그때도 뭐 한다? 그때도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꼭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면담을 누구하고 정부 기관하고 정부 요인하고 면담을 그래서 그 지역의 도지사 혹은 시장 이런 식으로 해준 데라면 아주 가장 확실하게 세기를 받는 이런 일들도 벌릴 수 있다. 그래서 현장 답사할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리스트 쫙 만들어 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유치가 결정이 거의 다 난 겁니다. 그럼 이제 협상
협상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소위 얘기해서 여기서는 협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가격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딴 거보다도. 왜? 일일이 뭘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건 다 벌써 하고 있거든요. 벌써 그 답사 다닐 때 요때 이제 가격을 등등되고 이제 의사결정가자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의 이거는 저건데 결정자고 그 어떤 의뢰라 그래야 되나? 의식 같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내버리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지자체 확정하게 됐다 그러면서 지자체들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진행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자체들한테는 입장료라든가 여기에 때도 그 만약에 이제 뭐 전주라면은 전주에서 내놓을 특산품을 갖다가 선물로 기념품으로 주기로 하자 그 비용은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지자체들하고 계속 협의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전 예약 항공은 잘 돼 있는지 숙박은 회의 시설은 식음료는 이동 차량은 답살 관광지 예약은 됐는지 공연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는데 문제 없는지 팀빌딩에 대해서 프로그램 다 완성됐는지 이러한 그래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최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담당자들하고 몇 명이서 진행합니다. 이때는 이제 규모가 살짝 커집니다. 한 10명에서 20명. 만약에 뭐 500, 1000명 단위란다면 이때는 이제 한 10명에서 20명 버스 한 대 정도가 나와서 이때는 이제 답사가 정부 요인하고 국내 정부 요인들하고 다음에 이제 담당 기획하는 그 여행 기획자들이라든가 현지 업체, 기업체 담당자든가 이런 분들 다 와가지고 체크를 다시 한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관광을 실시하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행사는 당연히 행사 진행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필수고요. 이럴 때 우리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면서 담당자와 꾸준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 돼. 관계 유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사 진행을 하면서 만족을 시켜주는 건 당연하게 그동안의 준비를 디테일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때 꼭 해줘야 되는 게 이 행사 기업 담당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수들이 연결이 돼 그 사람들이 또 포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하나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대안으로서 우비 때 날씨 변하잖아요. 우비 비가 오면 비가 올 때 이 우천시의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우천시는 A안, B안을 만들어내는 거죠. A안, B안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A안, B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겠다라고 준비를 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사후평가 관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주면서 유치 7단계까지 해서 사후평가는 알듯이 각각의 만족도들이 숙박시설, 식음료, 팀빌딩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쫙 만족도를 해가지고 이때 백서를 작성해서 각각은 전달해주고 보고서도 만들고 다음에 내부 결제용으로도 이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인센티브 현황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디테일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은 보게 되면은 인센티브 투영하는 기업체들 업종을 봤더니 보험, 증권, 은행, 제조, 전기, IT, 제약사, 네트워크, 유통, 통신, 자동차. 결국은 뭐야? 다 한다. 모든 기업에서 다 진행을 한다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도 분석돼 봤어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 제조업은 쫙 약 70%, 서비스업 한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고 있고요. 그 사례입니다. 요게 이제 대상 업체 발굴 전략으로서 사례입니다. 중국 인터뷰 중 100개 기업을 이거 중국입니다. 중국의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선택은 가을과 봄을 선호한다. 가을과 봄을 선호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획안은 대략 10일 이내로 하고 싶어 한다. 비용은 약간의 그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상자들은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 기업, 임원들, 진급 요런 걸 대상으로 하거든요.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센티브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센티브 여행선대는 여기서 이제 한국은 빠지지 않고 쭉 동남아 아시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유럽, 미국, 호주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뭐 해남도, 온남성이라든가 구체고 이런 쪽으로 이제 선호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이게 다 설문조사에서 알아낸 것들이에요. 인센티브 여행 기업의 만족도. 근데 대한민국 사실 좀 떨어져요 만족도는.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7점.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떨어진다. 유럽이 만족도가 없다. 아무래도 문명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다음에 호주도 높은 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한국보다 높은 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한국 여행의 문제점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 쇼핑이 강요된 쇼핑이라든가 생각보다 떨어지는 뭐 서비스라든가 식사 이런 제공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했는데 그걸 좀 커버할 수 있는 해준 게 좋다. 여행지를 결정하는 건 역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경영자들이 결정하는 제도가 더 많다. 부서도 하고 직원들이 협상하기도 하지만 역시 경영자에서 결정을 하는구나. 향후 2년간은 어떨까 봤더니 52개국이 한국의 인센티브 여행을 하는데 이게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K-팝의 상승, 특히 BTS의 역할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죠? K-방역이죠. 방역. K-방역. 이 글씨 너무 못 쓴다. K-방역 등급에서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행 일정들이 일반 여행하고는 비슷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이 좋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은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들은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팀 빌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들어가 줍니다. 꼭 들어가 주는 게 아니라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비용도 오히려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스페셜한 인터레스트 투어 이제 방한 시장을 갖다 확대하는 전략에서 알아봤더니 일본은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다. 수학여행.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저기 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디? 제주도 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수학여행을 우리가 항상 노려야 되는 거.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사 진행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중화권은 이제 웨딩, 한국에서 결혼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괜찮거든요. 한국에서 결혼하는 청소년 노인단체들 신장을 뚫고 들어가는 실버 투어도 되고. 다음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케이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 수 있고요. 아시아 로켓, 한국 들어가면 케이팝 한류를 갖다가 많이 이용을 해주는 게 좋고요. 예절에 때 무슬림, 이 계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조는 여름이잖아. 늘 여름이니까 뭐가 없다? 겨울이 없다. 겨울이 없는 건 뭐예요? 눈이 없다. 얼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필을 하는 겁니다. 계절에 거꾸로. 우리나라 겨울에 그 사람들 그러는. 다음에 이제 유럽, 아프리카 쪽은 이제 의료 관광이라든가, 다음에 대학생 방문, 태권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K-팝에 아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유치 대상 발굴 전략으로서도 또 이런 전략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거.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 인센티브 강의 다양한 모임이나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사이트 파일. 이건 소사이어티 인센티브 트래블 엑셀런스입니다. 결국 인센티브 트래블이죠. 인센티브 트래블이 재단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그 다음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하나는 요건 비즈니스 트래블입니다. GBTA. 비즈니스 트래블의 어소시에이션 협회가 있다는 거예요. 재단과 협회가 인센티브에 관련된 재단과 협회들이거든요. 이런 재단과 이런 회사들을 갖다가 같이 가입을 해줘요. 여기 협회 같은데 재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정보를 갖다 교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대상 기업들을 갖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 CVB 그 나라 어느 나라든지 CVB가 있어 컨벤션 비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하고 분층도 좀. 다음에 이제 항공사 이 인센티브 여행은 많으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항공사, 왜냐면 인원이 많으니까 항공사, 호텔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 정보가 있다. 그런 정보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통계를 내고 그다음에 컨벤션 다시 확인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항공사, 호텔이라든가 CVB 쪽에서도 정보를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증 기업 및 그룹 데이터죠. 이건 꾸준히 그 1번과 2번에서 얻은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타당성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기업에다가 의향 제안서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꾸준히 모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 데이터는 정보 접근이 어렵습니다. 제가 기업 미팅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기업들이 진행하는 그 행사들은 회의들이나 행사들은 정보가 차단돼 있어요. 정보 차단이니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데이터를 모아놓는 버릇이 필요하다. 그리고 1번과 2번 같은 데 통해서 그걸 갖다가 취업을 해놓고 버릴 것이 아니라 계속 그걸 갖고 연구를 해서 자료를 모아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기관을 갖다가 한국관광공사가 공식적이고 비공식 행사들을 갖다가 많이들 진행을 해요. 많이들 진행을 하니까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관광 박람회가 열리잖아요. 다른 나라에 박람회가 열리면 거기 가서 홍보를 해요. 관광공사가 가서 홍보를 진행을 합니다. 이럴 때 같이 따라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이 따라 나가서 홍보도 하고 정보를 키울 수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정보를 갖다 모아가지고 쫙 나눠주죠. 그걸 잡는 게 또. 다음에 여행사들끼리 인센티브 전문 여행사들끼리 아까 같이 그렇게 하거든. 법인 담당자들이 긴밀한 모임 같은 걸 구성을 합니다. 즉 상용 얘가 모여가지고 서로가 다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서로. 요번에 우리가 못하는데 이 회사 니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이런 서로도 정보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텔과 항공사 간의 공동 마케팅을 활성화시킵니다. 호텔과 항공사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응? 호텔만 따로 할 수 있고 항공사만 따로 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인센티브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배사항이 호텔과 항공사거든요. 둘이 연계를 한 거죠.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하는데 이럴 때 여기다가 그거를 필드에서 뛰게 해주는 것이 이제 여행사예요. 이 거꾸로 여행사가 호텔과 항공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항공사 호텔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여행사 끌어당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 이런 식으로 너네들을 좀 필드에서 움직여주기 바람 딱 하는 거죠. 주변 동시 공략이다. 다른 나라들 주변에 있는 경쟁국들하고 그 얼라이언스 협동을 맺고 정보를 서로 모아가지고 활동을.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한다. 만약에 한국하고 대만하고 이런 걸 맺었어요.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다음에 일본으로 갈 것 같아. 대만 그 협동을 맺어. 요런 식으로 공략하면 니네가 뺏어갈 수 있으니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 같은 그 법인들이에요. 이 법인들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거죠. 왜?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거 쫙 깔고 있죠.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쫙 돼 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여행을 담당하는 기업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담당자들하고 같이 관계 유지를 해서 정보를 충분히 받아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유치 대상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사실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